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기다리시느라 목이 빠지진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71회차 최종 픽을 준비하느라 머리가 뻐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까지도 경기가 있어서 경기 내용을 확인하느라 굉장히 좀 피곤했네요.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온 내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K리그 얘기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원 삼성이 일단 강등이 확정이 됐고 주중에 부산 대 수원FC 경기는 이승우 선수가 뻘짓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만 2개를 내주면서 부산에 2대1로 패배를 했죠. 그리고 김포 대 강원 경기는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번 주말에 강등이 걸린 2차전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수원은 이 경기에서 부산이랑 무승부만 나와도 강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2부 리그에서 수원 삼성 대 수원 FC 더비가 펼쳐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뭐 K리그의 마지막 승격과 잔류 어떤 팀이 될지 주말 경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브라이턴 대 번리. 자, 브라이턴은 지난주 첼시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 로테이션 자원도 많았고 헤딩으로만 2골을 먹혔는데 이제 브라이턴의 주전 수비 루이스 덩크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제공권과 수비적인 안정감이 살아날 수 있는 브라이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경기에서 브랜드포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기록을 했고 요엘 벨트만이나 에반 퍼거슨 같은 선수들을 후반전에 교체 투입을 시켜줬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수비적인 안정감과 공격적으로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브라이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번니의 경우는 주전 공격 자원인 루카 콜레슈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라일 포스터 선수는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니의 공격은 무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수비적으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셰필드 다음으로 번니가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브라이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셰필드 대 브랜드포. 자, 사실 이 경기는 셰필드의 수비를 생각하면 개차반이기 때문에 셰필드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승부를 좀 받쳐서 가야 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로는 일단 브랜드포의 주축 수비 자원 나단 콜린스, 아이에르, 아론 히키, 리코 헨리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브랜드포의 공격의 핵심 은베우모 선수가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미들 자원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마티아스 옌센 선수도 3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셰필드가 아무리 쓰레기라고 하지만 브랜드포의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득점률이 홈에서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셰필드의 승까지는 무리라고 보이는 게 주축 미들 자원인 올리버 노로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축 공격 자원인 맥버니 선수까지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셰필드의 승리까지는 선택하기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셰필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이 경기가 국내 배당을 볼 때는 배당상으로는 굉장히 무승부를 좀 가리키고 있어서 혹시 무승부로 이변이 터지는 거 아닌가 해서 베티스의 무패 투픽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베티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베티스가 현재 10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한번 패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10경기 동안 패배를 한 적이 없어서 레알을 만나면 패배한다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축 수비자원인 헥토르 베예린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헤르만 페첼라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또한 주축 미들 자원인 로드리게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시즌 이스코와 아요세 페레즈 영입발을 많이 받은 베티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할 것으로 보여서 챔스 경기 포함 5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 중인 호드리구, 그리고 라리가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벨링엄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긴 하지만 이미 조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굳이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에스턴 대 아스날. 자, 일단 저는 이 경기 에스턴의 승리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이 기본적으로 뒷공간을 굉장히 잘 파는 스타일이고 직전 경기인 맨시티도 1대 0으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했지만 맨시티는 항상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스날의 경우는 맨시티처럼 조금 대놓고 뒷공간을 비워놓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턴이 승리하기까지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아스날이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3대4 극장골로 간신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기본적인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만 2골을 실점을 했는데 에스턴의 경우는 이번 시즌 34골 중에 헤딩골은 단 2골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에스턴이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에스턴이 이번 시즌 홈에서 극강의 모습으로 홈 7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발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 아스날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 극강 에스턴을 상대로 무승부 정도로 한번 부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스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양팀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시에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챔피언스리그 인테르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소시에다가 인테르와 승점은 같지만 조 1위를 기록 중이고 1, 2위는 소시에다와 인테르 둘 다 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1위로 진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정 경기를 벌이고 리그의 경기에 집중을 할 거냐에 따라 이 경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아레알의 경우는 유로파에서 2위를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확실히 힘을 빼면서 제라드 모레노와 호세 모랄레스 선수는 교체 투입을 시켰다가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버리면서 조 1위인 스타드렌과 승점 2점 차이가 나게 됐는데 다음 주 유로파 경기가 바로 스타드렌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승점 3점을 따서 조 1위를 위해 주말 리그 경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냐, 이 팀 역시 감독의 선택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기력에서는 소시에다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고 패턴적으로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단서를 포함해서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그라나다 대 빌바오. 자, 이 경기는 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경기로 지난주에도 빌바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전방 압박과 골 결정력이라면 라요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대0 대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중 컵 경기에서도 0대3 대승을 기록했고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물오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35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라나다가 아무리 홈이라고 한들 이변을 내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라나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이 경기의 경우는 뭐 딱히 패턴적인 측면이나 참고할 만한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력 그대로 그라나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자, 최근 뉴캐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체력적인 문제가 크다, 체력적인 문제가 크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중 에버튼 원정 경기에서 3대0 패배를 기록했고 매경기 선발 출전 중인 트리피어 선수가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서 실점의 원인 제공을 2번이나 했죠. 체력적으로 확실히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교체 없이 선발 자원들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는 더더욱 힘든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건 역시나 목요일에 뉴캐슬이 홈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무조건 승리를 해서 승점 3점을 따야만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조금 돌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홈에서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 타이밍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수비 맞고 굴절된 볼이 제라드 보웬 발 앞으로 떨어지고 토트넘의 우도지 선수가 수비에서 헛짓거리하다가 백패스 미스로 골을 먹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뒤지게 빠따맞고 정신을 차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3번 경기 카디스 대 오사수나. 자, 일단 카디스가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는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어도 체력적으로 일주일 쭉 쉰 오사수나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카디스 기준 1무 9패로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오사수나가 압도적으로 보여지고 주축 공격 자원인 부디미르의 공격 능력이 카디스의 공격 자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축 수비 자원인 카테나, 루벤페나, 요한 모이카 같은 선수들이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카디스의 이번 시즌 득점 능력, 라리가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또한 카디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릴 확률이 높아 보이고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패턴적인 단서를 종합해 본다면 카디스의 단통패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사수나가 원정 3경기 연패를 끊고 오랜만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 자, 바르셀로나가 최근 지로나와의 맞대결에서 홈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사실상 지로나의 경우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지로나 원정을 가면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2번 연속으로 지로나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긴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조 1위인 상황이고 상대는 조 4위로 승점 1점도 따지 못했던 꼴찌 엔트워프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거나 리그 경기에서 힘을 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바르셀로나의 주앙 펠릭스 선수가 챔스에 이어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뽑아내면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바르셀로나의 마무리에 결정을 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로나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들을 볼 때 호락호락하게 당하기만 할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쥐고 경기를 하겠지만 바르셀로나 특유의 답답한 마무리가 지속될 때는 지로나의 골 결정력 한 방에 이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 투픽으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축구토토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16회째 역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지로나라면 충분히 이변 한번 터뜨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